안녕하세요. 이슈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거죠? 예, 오늘은 네.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네. 한번 알아보는 시간 요즘 갖도록 뉴스에 많이 하겠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피의 사실이 뭔가요? 피의사실 지금 뉴스에 네.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이제 조국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 위조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 있죠. 네. 그러니까 범죄가 되는 네. 어떤 죄들 있잖아요. 사문서 위조.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발표된 화성 연쇄 네. 살인 사건에 지금 뭐 범죄자가 네. 밝혀졌다 이런 네. 내용들. 그건 이제 살인 사건의 이제 피의죠. 피의 사실이 네. 살인 사건 그런 것들이 공표하는 거 이런 게 피의 사실 공표죠. 네. 네. 그러면 어떤 범죄에 대한 네. 그 내용이 네. 피의 사실인 건가요? 그렇죠. 범죄가 되는 죄가 되는 내용들, 아. 죄가 되는 내용들을 그런데 네. 이제 정확하게 네. 누가 했는지 네. 이거 현재 수사 중인 거겠죠. 피의자 상태에서 수사 중이거나 아니면은 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네. 이제 조사를 할 텐데 누가 언제 어디서 네. 어떤 방법으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이 발견됐다. 네. 이 사람이 한 것 같다. 뭐 여러 명이서 했은 것 같다. 네. 아니면 뭐 여러 명이서 공모해가지고 어떤 범죄,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 네. 이런 내용들을 관련 내용들을 그러니까 범죄 사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도둑질을 했다고 하면 네. 그 누가 여기서 누가 이 사람이 한 것 같다. 네.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음. 범죄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네. 확정은 네.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되니까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 네. 규모는 어떻게 했는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이 피의 사실을 이제 밝히는 거죠. 그래요? 네네. 네. 근데 보통 뉴스 기사들 보면은 네네.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네. 이러한 뭐 나쁜 일이 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네네. 뭐 구속 수사를 한다, 불구속 예, 예. 수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네네. 나오는데 예. 그런 것도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나요? 피의 사실 공표죄는 이제 네. 수사기관이 공표할 때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 수사관이 놀다가 뭐 공표하는 건 상관없고 자기가 뉴스 보고 말하는 거는 관계없고 네. 수사기관이 이제 수사하는 와중에 직무 중에 알게 된 피의 사실을 네. 그 범죄 사실을 이제 외부에 밝히는 거죠. 뭐 구두든지 네. 뭐 서면이든지 기자한테 몰래 자기 어떤 사건 기록들을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네.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외부에 알리는 거. 그러니까 네. 수사기관이요. 뭐 기자가 그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공표하는 네. 거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렇군요. 수사기관한테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보통은 사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군요. 예. 검찰, 경찰. 네. 예.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은 사실 예. 네, 그 수사는 기관이고 네. 이게 네. 피의 사실 공표하면은 불법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네. 네, 그거를 공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범죄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보통 네. 수사기관이 두 가지의 태도를 보이는데요. 하나는 네. 이제 적극적으로 공표를 합니다. 공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수사 대상, 그러니까 피의자죠. 네. 피의자에 대한 압박수단을 활용하는 거죠. 내가 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자꾸 잡아떼고 불리하게 있을 거냐. 아.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파렴치범이라던가 네. 뭐 누가 강제추행이라던가 뭐 강간이라던가 뭐 성추행 사건은 파렴치범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사건이라던가 어떤 도덕적인 하자를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림으로써 네. 압박을 가해서 빨리 압박을 조용히 가해서. 얘기해라.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뭐 이런 식의 압박 수단이라던가 자백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네.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들인데 여론 재판을 받게 하는 네.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예단을 가질 수 있죠. 이 뭐 예전 고사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자꾸 주위에서 3번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면 네? 호랑이가 실제 나타난 것처럼 믿는다는 것처럼 거짓말도 자꾸 반복해서 미리 얘기해 놓으면 사람들의 네. 입장에서는 네.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뭐 완전히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네. 예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그런 것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뭐 흉악범들이 잡혔다 해가지고 하면은 잔인하게 어떤 살해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꾸 언론에서 되풀이하게 되면 당연히 그 시청자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공분을 하게 되기 마련이고 네. 그 사람이 이제 범인으로 확증 편향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겠죠. 재판관을 받는 와중에서도 네. 이런 것들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그런 네. 목적이 있고 또 반대로 이제 그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네. 전혀 이제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수사기관이 그럴 때 들고 나오는 게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고 네. 예, 이런 것들은 수사가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분히 좀 편의적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입장에서 공표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범죄이다 보니까 어쨌든 네. 처벌은 될 거 아니에요?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네. 피의사실 공표라는 건 수사기관이 이제 처벌 대상이잖아요. 네. 근데 공표죄를 다시 또 수사하는 건 수사기관이란 말이죠. 네. 같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내부 감찰을 통해서 어떤 공무원의 직무상 어떤 직권남용이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감찰을 통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감사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 동일한 수사기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렇겠네요. 실제로 지금 한 2008년부터 네. 얼마 전에 이제 공부자료 따르면은 2018년까지 네. 11년 동안에 이 피의사실 공표의 혐의로 347건이 이제 고소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기소가 된 건 한 건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그만큼 이제 대부분은 공소권 없음이라던가 뭐 혐의 없음 이런 사유로 각하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현재 그 규정으로 네. 규칙으로 예외적인 어떤 공보지침이라는 걸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뭐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빨리 범인을 잡아야 된다거나 네. 기타 뭐 공익상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뭐 아. 오히려 뭐 피의자에게 그대로 놔두는 것이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외적인 규정들이 있는데 네. 그 사실은 그 준칙이라는 게 네. 그 원래 모든 규칙이라는 게 상위 법의 어떤 근거를 가져야지만 만들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럼 일단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다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법상 근거가 없어요. 실제로는 예외적으로 공표를 네.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데 네. 물론 두 가지 범죄가 아니라 두 가지 법에서 네. 이 공표의 예외적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합니다. 어떤 게 거 있죠? 같으세요? 이렇게 저 이번에 그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네. 살인 강도 아니면 뭐 강간상해 뭐 이렇게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특정 네. 그 범죄 가중처벌법이 있거든요. 특정 아. 강력범죄 이런 법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그 피의자의 얼굴, 신상, 뭐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살인 사건 이렇게 많이 토막 살인 사건이 나거나 네. 이런 하면은 얼굴을 공개하거나 이름이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네네.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아. 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제 다만 이제 요건이 있죠.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네. 그런 범행이 뭐 굉장히 잔인하다던가 뭐 이런 요건들을 봐서 그다음에 뭐 물증이 확실하다던가 네. 이랬을 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법을 규정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법이 성폭력 처벌 특별법인데 네. 이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또 그 물증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폭력 그 처벌법의 요건을 보면은 범행이 잔인하다는 요건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증이 확실하면은 물증이 확실하면 예, 공개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성폭력 범죄는 범행이 잔인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까지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래도 안 되는 게 그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 네. 청소년법상 청소년인 경우에는 예, 공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한 1년 된 것 같은데 그 인천에서 네. 그 초등학생이 살해당한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때도 그 사실은 범행이 잔인하고 네. 이제 물증이 어떤 확실한 사건이었었는데도 네. 이 범인의 신상이 공개가 안 됐었잖아요. 네. 그때 공개 안 됐었나요? 그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네, 예.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알지 못하였고 뭐 아르마르 뭐 누구라더라 이런 얘기만 나왔었죠. 아, 예. 그렇군요. 예, 사실관계 확정이 안 네. 됐었습니다. 그런 이렇게 두 개의 법 외에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공개 요건은 없어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유업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을 수 있지만 네. 기소된 건 한 건도 없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러면은 네. 이런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는 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네네. 법원에서 네네. 판결을 한 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죄를 안 지었는데 네.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손해배상을 받는다든지 네. 뭐 이런 뭐 절차가 있나요? 손해배상이야 뭐 신청할 수 있겠죠. 민사소송으로. 민사소송으로. 예, 형사사건에서 제가 안 된다고 해도 네. 신청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대표적인 경우를 들 수 있는 게 네. 이게 예전에 이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라고 네. 그 학생운동 하던 시절에 네. 그 유서를 네. 자기가 강기훈 씨가 나는 대필하지 않았는데 뭐 대필한 것처럼 몰려가지고 네. 이렇게 그 사건에서 유죄 판결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건에 대해서 이게 수사 당시에 네. 그 사실은 뭐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서부터 네. 이렇게 계속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 피의사실 유포를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국가 상대로 했었어요. 했어가지고 2018년에 이제 2심까지 선고가 됐고 그래서 손해배상 인정을 받았죠. 아, 그런가요? 인정을 받은 적이 있고 좀 비슷하게는 이제 PD수첩에서 광우병 사건에서도 이제 약간 명예훼손 혐의로 해가지고 네. 그 중앙일보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게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중앙일보는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된 건 아니고 네. 이제 허위사실 혐의로 허위사실 네. 유포해서 마치 뭐 조작된 방송인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는 걸 혐의로 해가지고 네. 이것도 확정이 됐죠. 아,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네. 그 손해를 전보받은 경우가 있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죠. 아, 예. 그렇군요. 네. 네. 네, 저 그러면은 네. 공개 지명수배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이 뭐 이런 죄를 지어서 네네. 뭐 수배를 한다, 찾는다. 네네. 이런 경우에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이 되나요? 그 예전에 TV에 보면 이제 사건 25시 이런 거 보면 네. 둥둥둥둥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현재 이제 경찰 수사관이 나와가지고 네. 어떤 내용에 대해 피의 사실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네. 뭐 수배범을 찾는다 뭐 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공개지명 수배 해가지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범인 검거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일단은 그 지명 수배에 대해서는 이게 사무규칙으로 해서 지명 수배 요건이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사실 이것도 그 네. 규칙도 이게 법률에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진다고 하면 네. 요 지명 수배에 대한 절차나 요건도 네. 어떤 피의자에 대한 사실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겠죠.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렇게. 근데 수배를 당해서 어느 날 내가 집에 왔는데 지명 수배범으로 그 TV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좀 당황스럽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따지면은 사실은 이제 법률에 규정이 없고 그냥 내부 수사 지침으로 네.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법률에 정해서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떤 분란을 없애려면 네. 그 뭐 특강법이라고 하는데 아까 특정강력범죄라든가 성폭력법 범죄라든가 해서 개별법에 놔두지 말고 일반법으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어떤 예외 규정이라든가 지명수배에 관한 어떤 그런 법률을 통합해서 만들면은 네. 약간 뭐 논쟁은 없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공적인 목적을 좀 구체적으로 규정해가지고 네. 뭐 빨리 범인을 잡아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공적인 목적에 한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이게 그 상위 법령에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공표의 조항이라는 것들이 너무 광범위해서 네.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약간 이제 다툼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제 사물화돼 있다. 아까 한 10년 동안 한 번도 기소된 적이 없다고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없고 그 전에 뭐 예전에 뭐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 유법성이 조각됐다고 하거든요.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어떤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목적과 수단과 어떤 내용들이 다 네. 따져 보니까 유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군요. 해서 판단된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명백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네. 정치적인 사건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이제 검찰에서 사건을 흘린다던가 네. 기자에게 특정인 이제 단독이라는 표제를 달고 나오는 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단독 기사.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인이 네. 특정 언론사에게 음. 수사기관에서만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을 네. 특별히 알려주는 거거든요. 특별히. 예, 그렇죠. 왜 그렇지 않으면 단독이라는 기사가 나올 수가 대부분은 없다고 보셔야죠. 네. 이제 사실은 단독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 거는 어떤 피의 사실이 이제 공표가 된 건데, 네. 예,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100%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 점들이 있어서 하여튼 이게 법률의 요건하고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